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담배값이 예고됐던 대로 결국 올랐죠. 그래서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려는 사람들이 이미 연말에 몰렸고요. 공급 물량도 딸려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인기 있는 담배들이 완판이 됐고요. 오늘은 담배 사려는 사람들이 좀 뜸하다고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결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신문식에서요.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하다면서 올 한 해 경제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입에는 쓰지만 체질을 바꿔줄 약이 바로 개혁이다. 미래학자 돈 탭스콧 막시 인사이트 회장이 삼성전자가 세계 5대 IT 기업 가운데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애플, 삼성 이렇게 5대 IT 기업 가운데 삼성은 아웃소싱과 연구개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새해 첫 방송 맞아서 유익한 방송, 좋은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든 그 결심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결심입니다. 네, 팟캐스트로 생생경제 만나셨던 분들 불편하셨을 겁니다. 지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방송분이 팟캐스트 서버 이상으로 재생과 다운로드가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정상으로 운행이 되고요. 이전에 못 들으셨던 방송도 모두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드린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15년 생생경제 첫 방송인데요. 오늘 첫 방송은 특별히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대원로를 모시고 새해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2015년 한국경제 대전망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조순 전 부총리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20년간 재직을 하면서 한국 경제학에 줄기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은행 총재도 했고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낸 분입니다. 조순 전 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을 사자성어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바로 본립도생입니다. 왜 본립도생이 필요한지, 2015년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 3, 4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증시 어땠나요? 네, 일단은 지난해 연말 주시장이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첫 출발일인 그 연초 주시장이었는데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각각 0.5% 그리고 2%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모처럼 말해 이제 새해 증시는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그러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올라서 1926포인트가 됐고요. 코스닥은 10포인트가 올라서 553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지수가 시작으로 해서 올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우리투자증권을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최근 3년 동안 코스피가 2100선을 넘지를 못한 상태이고요. 네. 올해도 현재는 그 연간 성장 전망이나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라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을 뚫을지 여부 자체도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제 상반기에 정부가 이제 대규모 재정 집행 그리고 지난해부터 유가가 좀 많이 빠져서 막대한 좀 경상 흑자가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원체 지금 심리가 좀 안 좋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더 뒷받침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상반기 시장이 적어도 하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습일 것 같고 좋은 소식은 현재 코스피가 한 1920선인데 거의 청산가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룸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그 보통 1월 달에는 특기점이 이제 중소형주가 좋고 대형주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도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은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고 거래소도 오르긴 했지만은 10포인트 미만으로 오르면서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그 이면에는 연초에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프로그램 매도라는 매물벽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월 중순까지는 대형주가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소형주의 그 약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월 증시는 되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이 좋고 뭐 이런 그 통설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증시에도 그런 게 있나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는 뭐 연말 연초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네. 미국은 가능한데 한국은 사실 그런 통계적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통 이제 연말에 소비를 많이 하면서 이게 이제 기업 실적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말 연초가 거의 뭐 10번 중에 7, 8번은 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반대로 이제 한국은 연말 연초에 뭐 미국처럼 소비를 많이 하는 패턴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은 통계적 의미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가 본격적으로 첫 거래라고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 말에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도 4,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관건은 3, 4분기의 실적이 어닝 쇼크를 보였었는데 과연 그거보다는 더 좋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4, 4분기가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3, 4분기를 밑돌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잣대가 같은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 3, 4분기보다 좋아질 것 같지만 보통 4, 4분기가 적어도 한 20, 30% 정도는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중반 이후에 전자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사실 그 뒤로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전자 실적 뚜껑 여는 게 그 빌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열 때까지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좋아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일이 정해져 있나요?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금요일. 약간 네. 이제 미리 숫자를 좀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 잘 맞으셨어요? 아주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원래 그렇죠. 기업들도 이제 시무식하느라고 다들 바쁜 모습이던데, 네네. 그 시무식할 때 CEO들, 뭐 회장들이 이 신년사 같은 것들 좀 발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올해 방향 같은 게 많이 들어있을 텐데 좀 네네. 어떻게들 나오던가요? 뭐 작년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올 신년사도 대부분 어렵다, 위기다, 새로운 도전을 하자, 수익성을 올리자 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지금 와병 중이라 어떻게 됐나요? 예년에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주재를 하면서 그룹 계열사들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문식을 갖고 좀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아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각 계열사별로 그냥 조용히 시무식을 그렇군요. 진행하거나 그냥 신년사만 발표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권오현 부회장이 시무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뉴 챌린지, 새로운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서 네. 올해는 좀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네. 경우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을까요? 현대차는 뭐 작년에 한전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인수하는 네.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었는데 작년에 실적도 꽤 괜찮았습니다. 이익은 좀 떨어졌지만 그 판매 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대를 넘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이 820만 대를 팔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LG는 어땠어요? LG는 작년이 굉장히 좀 조용했다 그럴까요? 무난하게 넘어간 한 해였는데 네. 이 G 시리즈 그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요. 작년부터 시장 선도라는 그런 키워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특이한 다른 내용은 없이 시장 선도, 고객 가치를 만족하자. 뭐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로 올해 한 해를 이끌어가겠다고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이 갑자기 또 동부건설 네네. 얘기가 법정 관리 얘기가 되면서 더더욱 좀 위기감에 빠진 동부그룹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년사를 발표했을지 좀 궁금해요.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네. 김준기 회장이 참담하다고 아, 하면서 네. 올해 정말 어려웠다. 작년에 정말 어려웠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까지는 좋은데 네.
이 작년에 어려웠던 채권단이 좀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한 거 아니냐. 채권단의 책임을 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동부그룹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산업은행에 전권을 위임을 했는데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동부발전 당진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동부제철도 동부특수강 매각도 헐값이었다는 논란이 있고 동부익스프레스 같은 것도 제대로 팔리지 않았고 그 와중에 동부 LED 또 최근에 동부건설이 법정 관리까지 가면서 좀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네. 올해는 좀 임직원들이 용기와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일단 그 김승현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굉장히 경영에 발빠르게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삼성 쪽의 계열사들도 사고요. 네네. 하나그룹 어땠나요? 김 회장은 이 삼성 토탈, 삼성 테크윈 등 이제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를 최근에 했는데 이들과의 통합과 시너지를 내겠다라는데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김 회장이 비익조라는 새 일화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새인가요? 비익조라는 게 예. 눈과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새입니다. 오. 혼자의 몸으로는 뭐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그런 상상 속의 새인데요. 네. 이 암수가 함께 만나서 날개를 두 개를 이뤄야 제대로 날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네. 한화와 삼성 계열사들이 새로운 식구로 맞이해서 한 몸처럼 잘 해보자 이런 의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그 기업인 가석방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 논란 때문에 좀 조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SK그룹은 이제 최 회장님은 이제 좀 옥중이니까 그 김창근 스펙스 추구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집단 경영하는 그런 이제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지금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김 의장 중심으로 시무식을 했고요. 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과 이 최태원 회장 부재에 대한 그 위기 이 문제가 이 시무식과 신년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보가 어떤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 옥중에 있는 걸로만 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SK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없나요? SK는 뭐 정부의 선처만 지금 바라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가석방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SK에서 뭔가 더 작업을 하면 정부에 밉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최대한 말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속으로는 어떻게 좀 빨리 좀 됐으면 가석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심의 바람은 있는데 이 사회적 여론이라는 게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용만 그 두산 회장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이죠. 네네. 예, 오늘인가요? 한마디 한 것 같던데. 지난 연말에 이제 연말에.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태원 회장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사 그렇죠. 돈 46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선물 투자 계좌에다 넣었다 빼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 법정 다툼에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이제 증거를 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른 재벌 총수들에 비해서 이 수감 기간은 지금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수들 중에 가장 수감 기간이 길었다고 하고요. 이 박용만 상임회장은 이 사법적인 절차도 다 거쳤고 처벌을 지금 이행하는 중인데 꼭 끝까지 처벌을 다 해야 되는 거냐. 또 SK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으니까 이 첨단업 SK 하이닉스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좀 신수종 사업을 찾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역할에 이 그룹 회장이 필요하다. 네. 좀 이제는 조금 가석방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전 또 신년에 눈에 띄는 게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한 게 방송이 됐잖아요. 네네. 네, 그게 알려지면서 뭐 어쨌든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좀 내비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아산 그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기대감이 좀 일 것 같아요. 현대아산이 이 대북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게 개성공단,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이었는데요. 네. 개성공단 사업은 어떻게 이제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 관광 사업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시겠지만 2008년에 이제 박광자 씨라고 이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 네. 이후에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는 그동안 계속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서면 확인, 네. 진상 규명, 신변 안전 보장 이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구두로 이런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또 구두로 이 신변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네. 입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혹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거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이 3대 전제 조건에 대한 합의, 혹은 뭐 또 다른 합의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해사는 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바로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관광 재개할 수 있다라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또 금강산 관광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영화로 보는 경제, 경제영화관, 그리고 경제신간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영화관에서는 연말 연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죠. 요즘은 정치 논란까지 되고 있던데 국제시장을 통해서요. 전쟁 특수를 통해서 잘된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 대박 아이템은 우리의 습관에서 나온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신간인데요. 제목 재밌습니다. 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이것은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전력이 국내의 전기 공급을 도맡는 것처럼 시장에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기업이 있더라도 한 기업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이 상태라고 하죠. 이 상태가 되면 경쟁이 없어져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독점, 2번 매점, 3번 홍일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잘 들으셨나요?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 보통 이제 하나라는 것의 뜻을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모든 것을 점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독점, 2번 매점, 3번 홍일점입니다. 보통 이제 혼자 사진을 찍으면은 독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혼자 모든 것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보기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번 독점, 2번 매점, 3번 홍일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해서요.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에 0945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2015년 새해가 밝았는데 뭐 좋은 계획 갖고 계시죠? 아니요, 저 계획 안 세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나눴죠? 네. 올해도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대박 아이템을 찾아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박 아이템은 우리의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내용의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훅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훅이요? 훅. 예, 뭐죠? HOOKED. 이게 낚아채다. 예, 뭐 낚아채다. 이런 예, 그런 갈고리. 뜻이- 이런 예.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제목인데요. 네. 훅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그래서 네. 일종의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상품과 서비스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마트폰이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예. 다 인간의 관심과 시간을 완전히 그렇죠. 사로잡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 우리가 뭐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이제 강박을 느끼는 게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울리면 바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 예,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1, 2, 3, 4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 그렇죠. 숫자를 못 견디거든요. 맞습니다. 예. 또 우리가 SNS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흡입력 역시 그렇죠. 엄청나죠. 예. 잠깐만 둘러봐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네, 1시간이 예. 지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경우들도 비일비재한데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자신이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훅이란 이 책은 이러한 아이템들을 일컬어서 습관 형성 상품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군요. 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을 만드는 신제품 개발 모델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네. 전 세계인들의 습관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순간 등장해서 국경도 없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간 상품들. 그리고 이미 이것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서비스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이면에는 첨단 기술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진짜로 그 IT 기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있고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습관 형성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마음을 네.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지갑을 반복적으로 열게 하는 것일까? 네. 그렇다면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습관 형성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그렇겠죠. 된다는 거죠. 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자신이 만든 습관 결정 이론 훅 모델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 리드 이알은 책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거나 조종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소비하게 하는 그리고 몰입하게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께서도 굉장히 궁금증에 빠져들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형성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가야지 될 것 같네요.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트 드보락 교수가 설계한 자판의 경우 모음을 가운데 열에 배치해서 타이핑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신장시켰다. 하지만 1932년에 특허까지 출원했던 이 드보락 간소화 자판은 오늘날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쿼티 자판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습관으로 굳어진 사용자 행동을 바꾸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자판이라는 물건을 처음 접할 때 우리는 달기 모이를 쪼듯 한 손가락이나 두 손가락으로 한 번에 하나씩 키를 누른다. 하지만 몇 달간 연습을 하고 나면 우리의 사고작용의 반응으로 모든 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단어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익숙하지 않은 자판으로 바꾸려면 타자 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누가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판을 바꾸려고 하겠는가? 예,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품을 기획을 하는 사람들 또 이제 고객을 사로잡아야 되는 마케팅 종사자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인간이 과학기술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완전 바뀌어버린 그렇죠. 거죠. 이미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게임 콘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라고 네. 해서 사물 인터넷 우리가 지금 기계들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인간을 24시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묶어놓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쉴 수가 없죠. 인터넷에 접속할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확대된 연결고리를 통해서 과거보다 더 빨리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조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편적으로 예. 우리가 언제부터 저렴한 밥을 먹고 나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겨났습니까? 아, 이거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예. 습관 형성 상품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하는 말씀. 저도 그런데요. 예. 최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가운데 뭐 훅 들어온다, 뭐 네. 훅 꽂힌다, 훅 당긴다 이런 속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이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같네요. 참 오묘하게 그러게요. 영어 단어 이 훅과 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바람이 순식간에 확 불어서 네. 오는 그 의성어 훅 같은 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훅 모델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마케팅을 기획할 때 네.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주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가변적인 보상을 만들어주고 투자하게 하라. 네. 이걸 4단계, 훅 모델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각 단계의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패턴을 적용하게 될 때 네. 소비자들에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 훅.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갔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습관 형성 제품 그러면은 기획 단계에서 부터가 아이디어 창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자는 행동경제학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습관 형성의 핵심이 인간의 심리적인 특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해지는데 당신이 지금 개발하는 신상품이 비타민이 되기를 원하는가 진통제가 되기를 원하는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당장 진통제죠. 그렇죠. 당장은. 그렇죠. 예.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혁신을 노리고 있는 경영자들은 획기적인 진통제,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진통제류의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답변한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자신이 매일 먹는 습관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비타민류의 상품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습관 형성 상품은 처음에 비타민처럼 시작하지만 나중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커피를 그렇게 없으면 안 되는 네.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예.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통제류의 말고 자그마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비타민류의 상품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예.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첨단 IT 제품들이나 그런 서비스 말고도 이 책에서 좀 이렇게 비타민류의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개되는 것들이 좀 있나요? 보통의 경우 책이 소개되고 있는 건 사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SNS라든가 네. 인터넷과 결합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는 류의 상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책에 소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이러한 패턴들을 적용하다 네. 보면 충분히 이 상품 기획할 때 이런 것들을 또 떠올려 볼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참 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습관이라는 게 내가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프로그래밍 돼서 내가 맞춰져 가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면은 그것도 참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가 않고 또 기업들도 그걸 너무 이용하려고만 들면은 맞습니다.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닐 리알도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습관 형성 상품을 기획할 때 이 습관이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가 네. 아니면 좋은 습관과 관련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는 네.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폰을 자녀가 쓰지 못하도록 그랬다고 하죠. 접근을 차단시켰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자신이 만들어낸 상품의 중독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중독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책 역시 훅 모델의 기본 전제가 습관이기 때문에 기업이 고객, 즉 사용자를 조종하는데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된다.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겠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훅 모델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결국 소비자들이 이걸 간파하게 될 때 이 상품과 서비스가 장기적인 롱런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될지 아니면 네. 금방 유행했다가 식어버린 상품이 될 수 있을지 아마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뭐 PDA니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시티폰이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습관을 정말 크게 형성하지는 못했던 기능적으로 그렇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인간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재미있는 책 소개 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네,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 경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제 영화관 시간이죠.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뭐 여러모로 가장 뜨거운 논란에 있는 영화인데요. 예, 윤지군 감독의 국제시장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윤재경 감독 고향이 부산인가요? 네, 고향 부산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영화 해운대를 찍었던 그러게요. 그 감독이고요. 네. 이 아마 국제시장 이러면 뭐 당연히 부산 쪽 출신이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테고 또 이 국제시장이 보면 그 남포동 피프거리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거리 근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부산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들러봤을 만한 시장인데 이 형성이 된 게 이제 6.25 때입니다. 네. 6.25 당시에 군수물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전국으로 유통이 되면서 아주 큰 시장으로 형성이 됐고요. 또 때마침 내려왔던 피라민들이 많이 털을 닦고 살았던 곳인데 네. 부산 출신 감독이 이곳을 소재로 이번에 영화를 찍었습니다. 예, 부산 출신의 박병률 기자도 반가우셨겠어요, 이 영화가. 네, 저도 어릴 때 소개 많은 곳입니다. 아, 예, 국제시장 많이 다니셨어요?
네, 제 어릴 때 그 미니 카세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싸게 팔았던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네. 없는 게 없는 곳 그런 곳인가요? 일종의 그런 것이죠. 예. 뭐 카메라라든가 예.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영화에서는 그러면은 경제 이야기는 어떤 걸 찾아보셨어요? 네,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기업인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영화 보신 분들 예리하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속 주인공이 이제 덕수입니다. 황정민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덕수의 기억에 관통을 하는 어릴 때 이제 먹거리가 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허쉬 초콜릿인데요. 허쉬 초콜릿이요. 예. 먼저 부산으로 피어나서 구두닦기를 하던 덕수에게 미군이 던져주는 먹거리가 하나 있는데 요거 영화 자세히 보면 허쉬 초콜릿 찍혀있고요. 오. 또 영화에서 보면 이제 덕수가 베트남에 이제 상사 직원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몰매를 맞는 베트남 아이를 한 명을 구해주고 덕수가 야 이거 먹어 이러면서 꺼내주는 초콜릿이 보면 또 허쉬 또 찍혀있습니다. 예. 왜 이게 하필이면 허쉬 초콜릿일까? 그러게요. 예. 왜 허쉬 초콜릿인가요? 네. 이 특정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했던 건 분명히 아닐 테고요. 이 허쉬 초콜릿은 6.25 당시에 미군의 전투 식량입니다. 네. 그 어릴 때 아마 또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아버지들한테 그 얘기 들어보면 미군들 지나가면 기분이 초콜릿. 아, 네. 네. 그러면 던져주는 게 초콜릿이었다고 하죠. 예, 그 초콜릿이 바로 이 허쉬였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군남용 식량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허쉬 초콜릿이 미군의 군남용 전투 식량으로 쓰인 게 1937년 2차 세계대전 때부터입니다. 미군이 직접 허쉬사를 찾아가서 전투 식량으로 고열량의 초콜릿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름이 디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낙하산으로 투하되는 기본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군남용 초콜릿의 경우는 이게 이제 열대라든가 고온 다습한 기후에도 쉽게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됐었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초콜릿이 녹아가지고 끈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칼로리는 높아야 되고 또 휴대가 간편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맛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맛있으면 병사들이 싸움하기 전에 초콜릿부터 먼저 먹어 치우니까. 그러면 이제 구급 식량으로서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군 측이 요구했던 맛의 기준이 예. 삶은 감자보다 조금 더 맛이 좋을 것. 아이고. 네, 이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이게 그래도 엄청나게 맛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예. 저는 그 세대 이제 미군한테 얻어먹은 세대 다음 세대기는 하지만 네. 허쉬 초콜릿이 잘 안 녹아서 좋아하는 거는 맞거든요. 예. 근데 삶은 감자보다 조금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맛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새롭게 만든 거니까 예.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는 다른 허쉬 초콜릿입니다. 그렇군요. 잘 녹지 않는 거 이거는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기업들 보면은 이렇게 전쟁 특수 때문에 확 큰 그런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 다국적 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이 많죠.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요. 예전에 사브 이런 데도 사실은 좀 전쟁 특수로 컸던 기업인데 네. 이 허쉬사도 이제 대표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약 30억 개의 전투 식량 초콜릿바를 생산해서 전 세계 미군 장병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소련에도 공급이 됐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수세에 몰렸을 때 소련군이 지급한 마지막 식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양대 군납식품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스팸 우리가 그 많이 먹고 추석에도 선물한다고 뉴욕타임스에 났던 그 스팸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전쟁 때문에 개발이 된 거죠. 네. 또 통조림의 또 역사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허쉬의 이런 전투용 초콜릿은 열대용으로 더욱 강화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1990년대 그 이라크 전쟁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사막 고온에 견디는 사막용 초콜릿바를 보급을 했고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만든 초콜릿바는 시중에 공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쉬가 갖고 있는 게 잘 안 녹는이라는 그런 기술인가 봐요. 네. 또 맛이 좀 보면 약간 좀 시큼한 또 그것도 좀 허쉬사의 좀 특징입니다. 약간 시큼하다고 해야지 될까? 좀 맹맹한 맛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허쉬 초콜릿이 이렇게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또 사회적 책임을 많이 몸소 실천한 기업으로도 유명하지 않나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네. 허쉬 창업자 밀턴 허쉬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네. 미국에서 불리고 있는데요. 원래 이 허쉬는 사탕 공장에서 일을 배운 뒤에 이제 캐러멜 회사를 차려서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시카고 박람회에 가서 독일제 초콜릿 기계를 하나 사들이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생산을 합니다. 스위스에서 밀크 초콜릿 제조법을 좀 먹고 싶어 하는데 비밀이다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독자적으로 제조공법을 개발해서 네. 초콜릿 대중화를 이뤄냅니다. 근데 이제 정말 허쉬가 돋보이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회공헌 때문인데 그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의 허쉬의 고향마을 인근에 가면 허쉬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허쉬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 후반부터 그 자신의 이제 근로자를 위한 병원과 학교, 주택, 수영장을 잇따라 짓습니다. 네. 또 그 자녀들을 위한 테마파크까지 건설을 하는데 예. 사람들이 이 도시를 허쉬타운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소득원이 되고 있는 또 독특한 또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초콜릿 그 완전 세계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허쉬 직원들은 또 거기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허쉬 네. 타운이군요. 그때 당시에 이 타운을 만들었을 때 네. 있던 주택이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의 집보다도 시설이 좋다 그래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그 기록들이 있고요. 허쉬는 이제 심지어 이제 고아들을 위한 학교도 지었습니다. 네.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은 뒤에는 보유한 주식을 전부 이 학교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막상 허쉬가 죽었을 때 자신의 수중에 있던 재산은 $20,000, 즉 2천만 원도 안 됐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 학교는 지금도 운영이 되면서 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허쉬에 대한 또 뒷얘기가 있는데 예. 원래 그 예전에 침몰했던 타이타닉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타려고 1등 석표를 끊었는데 그때 때마침 부인이 아파서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 그 배를 타지 못하고 다른 배를 탔는데 네. 결국 나중에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후세 사람들은 역시 이제 좋은 일을 하니까 또 피해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봤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창업자 허쉬의 경우는 뭐 윤리 경영, 도덕 경영의 모범 사례로 미국에 도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기업가로 살았던 사람이네요. 근데 이제 허쉬타운처럼 특정 기업이 도시를 다 먹여 살리는 경우, 이 일본 도요타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본 원래 아이치현 중북부인 도요타시 원래 이름은 네. 이제 고로모시였는데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도요타시로 개명을 네.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게 사실 울산이 한때 현대시도 불릴 만큼의 그렇죠. 또 일종의 컴퍼니 타운인데 예. 그래도 이제 이 허쉬 타운과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거기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고 네. 그 일자리에 이제 근로하는 그 노동자들이 많다 이런 도시의 의미입니다만 허쉬타운은 노동자들, 그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네. 뭐 사실 격이 다른 좀 컴퍼니 타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간에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도시 중에서는 GDP가 제일 높더라고요. 네, 그런 울산 거, 거제. 예. 보면은 경제적인 그런 측면은 하여튼 한 기업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창업자가 허쉬타운처럼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사원들을 위해서 복지 체계를 만든다. 이거는 사실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마 거의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카네기라든지 뭐 록펠러 이런 사람들도 뭔가를 하긴 했는데 네. 전 재산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뭐 무슨 타운 형식으로 해서 복지 체계의 어떤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네.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외국의 이런 대기업 창업자들을 보면 부러운 게 네. 죽을 때 보면 자신의 재산을 다 갖고 가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 다 사회 환원을 하고 예. 또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엄청나게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논란 많은 한국의 재벌들 무슨 맨날 편법 상속이라든가 네. 증여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오는데 좀 그렇지 말고 이런 외국의 대형 이런 창업자들처럼 좀 사회를 위해서 많이 공헌하는 전통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예, 그래서 좀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렇죠. 존경도 받는. 예. 그렇게 되면 기업인 사면이나 이런 가석방 문제 가만히 있어도 아마 국민들이 해줄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전통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기업들 중에는 이런 게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돈을 꽉 쥐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많이 자행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감옥도 가셨는데 사면도 빨리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박병휘 기자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다음에는 어떤 기여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네, 생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예, 조금만 공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예. 아니, 뭐 후학을 길러내는 학교를 세우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좋은
그 여론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나 기회가 있다면 네. 한번 좀 헌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여러 명 모아도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새해 생생경제는 첫 방송인데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퀴즈가 나가는 날이라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이것은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국내 전기 공급을 도맡는 것처럼 시장이 기업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기업이 있어도 한 기업이 시장의 50% 이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독점, 2번 매점, 3번 홍일점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혼자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자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번 독점, 2번 매점, 3번 홍일점입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0945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6234님. 정답인 이것 기업 때문에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밖은 너무 춥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931님, 이것 기업도 그렇지만은 과점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정답 보내주셨는데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독점, 2번 매점, 3번 홍일점입니다. 정답은 문자 샵에 0945, 샵에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 4부는 새해 특집입니다. 조순 전 부총리 모시고 2015년 한국경제 대전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옵니다.